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양지혜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상품의 질, 청결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에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J.A. 굿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다녀왔는 영상 보실 텐데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한국여론방송 리서치 조사 기자 조중식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요, 저희가 VCR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또 봤던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보실지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에는 주요 시설별로 내용들을 살펴봤다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편의시설 위주로 내용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네, 또 제가 또 편의 시설 위주로 잘 찍어왔으니까요. 보시고 또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DDP 설계는요, 이라크 태생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맡았으며 건축의 컨셉은 환유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환유는 특정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역사적, 문화적, 도시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와 내부에 직선이나 벽이 없이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공간적 유연성이 특징이면서요. 최첨단과 3차원 배열의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실내 기둥으로 안전하면서도 우주 공간처럼 느껴지는 대규모의 공간감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알림터는 알림 1관과 알림 2관 국제회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벤션, 신제품 발표회, 전시회, 패션쇼, 콘서트, 공연, 시사회 등의 장소로 사용이 되고요. 배움터는 디자인 박물관, 둘레길 쉼터, 디자인 전시관, 디자인 둘레길과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단위로 디자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터는 살림 1관과 살림 2관, 잔디, 사랑방, 디자인 나눔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공간인 만큼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VCR 화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저번 시간에 그 간송 문화전 보고 나오고 나서 또 4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이었고요. 그 배움터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둘레길 쉼터, 디자인 전시관, 디자인 둘레길과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단위의 디자인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맨 꼭대기에서 보시면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네, 굉장히 네네. 예쁘더라고요. 공간적인 뭐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뉴욕이나 뭐 유명한 그 해외 도시에 있는 뭐 미술관과 견주어도 뭐 손색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위에는요,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좀 안내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보시면, 그러네요. 네,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은 있었지만 그 안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좀 사람이 없는 시간대고 날이라고 해도 이 공간에 이게 사람 배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여기 4층에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안에 관람객들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안내 데스크에 자리를 비운다라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언제나 항상 그 관람객들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안내 데스크에 직원분들이 대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한 분 계셨지만 안내 데스크 안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안내하시는 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기 잔디방은 운영이 아직 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뭐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운영이 되기는 뭐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안에는 또 전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또 첫 차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벤츠에서 만든 첫 차라고 합니다. 모형이죠. 네,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어서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내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굉장히 볼거리는 많더라고요.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직원분들이 지금 모여서 네.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람객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좀 거북한 네. 거북스러운 모습일 수 있고요. 언제나 그 안내 데스크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담소도 좋지만 네. 항상 그 관람객들의 서비스, 응대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좀 그 직원들의 휴식 공간 같은 데서 네, 담소를 나누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오픈된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서 가시는 모습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직원들의 창구였고요. 사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좀 이따가 나올 텐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나? 이렇게 좀 표시가 좀 분명치 않잖아요. 이게 비상구인지 화장실인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로 이어지는 철문이었고요. 들어가는 데게 음수대도 있었고 뭐 좀 체크리스트가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매 날짜마다 시간대별로 청결한지 그리고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네,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또 좋았던 게 또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또 여성 화장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받침판도 있는 모습이 좀 보기는 좋았습니다. 여기는 뭐 좀 구석진 화장실이라 사실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네, 화장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는 32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관람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엘리베이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람객들을 위한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시관이다 보니까 전시 물품들을 이제 실고 나를 때 엘리베이터 공간이 좀 더 커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그런 생각도 있으시군요. 여기는요 살림관입니다. 살림 1관, 2관, 잔디사랑방, 디자인 나눔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상점들이 이렇게 뭐 있었고요. 직접 디자인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관광 코스지 않습니까? 네, 동대문에 와서 또 디자인 플라자에 와서 또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또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면 안에 개인전을 하는 개인 미술전이 또 전시가 되어 있었고 또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물품들을 판매하는 굉장히 이게 디자인 위주의 사실 뭐 실용적이지는 않아 보였고요. 디자인을 또 요즘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위주의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물건들이 있어서 구경하기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아직은 또 몇몇 장소에 이렇게 입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어지럽게 이렇게 좀 있었는데 여기는 또 개인 전시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좀 나라 건물인 만큼 시 건물인 만큼 문화인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지인데요. 한지로 만든 이런 것들을 또 사진으로 해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기
안내 표시가 이게 어떤 그림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지 적극적으로 안내도 잘 안 해주셨고 저렇게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이 부채가 10,000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네, 공짜인 줄 알고 하나 가져가려고 했다가 네,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문화인들이 좀 활발히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좀 큰 공간의 활용의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런 큰 공간도 필요하지만 좀 불필요한 공간도 아닐까. 더 많은 상점들이 들어오고 더 좀 이렇게 고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면 좋을 텐데, 네, 이 조명등도 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고요. 아무래도 전시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금 방금 보셨던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네. 위치 그리고 소화전도 매일마다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못 봤는데요. 네네네. 그게 예전에는 체크리스트로 이제 관리를 하다가 네. 아마 이제 소방서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손전등이나 이런 게 작동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네.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불이 나지 않은 이상 소화기는 뭐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또 뭐 가서 소화기를 이렇게 써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손전등을 확인한다든가 거기가 이제 좀 잘 열리는지 뭐 이런 부분, 또 비상 이런 텔레폰이 이렇게 잘 되는지 뭐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조금 이런 제한은 있는데, 그래도 곳곳에 소화기의 모습은 많이 눈에 띄어서 네. 요즘은 굉장히 소화기가 커요. 네. 소화기가 커서 이게 눈에 잘 띄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소화기 위치 표시 스티커 밑에 바로 소화기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네.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데는요, 큰 화분 옆에 이렇게 소화기가 그렇죠. 네, 있거든요. 아니면은 문 옆에 이렇게 쟁여놓는 네, 쟁여놓거나,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이렇게 빨간 소화기가 사실 뭐 숨기면은 잘 배치가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소화기가 잘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카페고요. 안에 있는 일반 뭐 카페인 것 같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50원씩 더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50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화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에는 디자인 전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좀 더 개방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많은 또 이런 디자인이나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요,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읽었고 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서비스에 들어가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실내 내부의 책이라든가 책상 그리고 의자 이런 데 있어서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로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또 무료로 책을 뭐 도서관도 아니고 사실 뭐 도서관 사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가 좀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뭐 정리는 잘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것들이 많아서 뭐 쇼핑을 하기에도 뭐 눈으로 보기에도 뭐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거슬렸던 게 여기서 판매하는 스피커폰, 네, 스피커 있죠? 이제 핸드폰과 연결돼서 스피커로 나가는 그 스피커를 판매하는데 좀 소리가 너무 커서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전 매장에서 좀 울리는 모습이었는데 그건 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에 대한 것도 이런 서비스의 항목이 들어가나요? 네,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크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음악도 사람들의 그 불쾌감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볼륨으로 조절을 해서 적정 볼륨을 조절해가지고 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깨끗하고 사람들이 좀 듣기 좋. 여기가 산림관인데요. 좀 산림관이라서 그런지 자연의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곳곳에. 여기는 디자인 뭐 스토어라 해서 그 안에 있는 음악은 뭐 따로 이렇게 울렸는데 이 건물 자체에 계속 찡찡찡찡찡찡 찡찡찡찡찡 산림관이라서 이렇게 찍찍찍찍 이 새소리가 들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거슬렸어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뭐 그 음악이 잘 들리지 않겠지만, 복도에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찍찍찍찍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제가 말한 게 이거 스피커 폰으로 가요가 흘러나왔고, 뭐 또 스토어에는 또 스토어에 맞게 또 밝고 경쾌한 노래가 울리는 거는 뭐 좋지만, 건물 내에서 그 찍찍찍은 좀 거슬렸어요. 이거 의도한 걸까요? 그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림관이기 때문에 새소리를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 뭐 매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었고요. 또 곳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카페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은 해놨지만 의자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공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의자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작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안내 1층 데스크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좀 웃음이 없으셨어요, 이분은 좀. 네네. 네. 그 관람객을 대할 때는 일단 먼저 미소가 좀 중요하겠죠. 네. 항상 미소 짓는 표정으로 관람객을 응대하는 게 응대받는 관람객 입장에서도 훨씬 더 친절도를 더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미소는 항상 좀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또 소화기 이렇게 소화기 표시에 소화기가 잘 이렇게 있었고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장난감 가게죠. 네. 너무 귀여워서 정말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사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 네. 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기가 몇 살이세요? 만 3살인데요. 네. 한 3살?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눈물이 또 고이시네요, 또. 정말 작게 또 아이가 크는 건 또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좀 또 아이들이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장난감도 쉽게 버리게 되잖아요. 네. 좀 많이 비싸서 사실 놀랬어요. 장난감 이렇게 비쌌나 싶을 정도로 장난감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네.
근데 공공시설을 가보면 사실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럴 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잘 없어요. 예.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이 서비스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아이들에 대한 배려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공간이나 시설 부분들을 배려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또 아이들이 좀 시끄럽고 뛰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좀 아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좀 뭐 제가 도서관을 가보고 박물관을 가봐도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넓은 규모였어요. 저번 그 서울역사박물관에 갔을 때 그 동대문 운동장을 고별한다는 의미의 고별전으로 전시가 또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처음으로 운동장이 설립되면서 잠실 서울 운동장이었는데 잠실 운동장이 생기면서 여기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대 뭐 90년대까지 고교 야구, 네, 아마추어 야구가 또 많이 개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또 풍물 시장으로 됐다가 이게 너무 퇴색되고 많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공원화 시키자는 전 시장의 그런 노력으로 또 그런데 이 건물이요 네. 처음에 들어갈 그 설립비보다 5배가 넘게 많이 들어갔대요. 아, 네,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는데 아직은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너무 횡했고 아직 알차다. 이 공간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라는 또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일단 지금 아직은 준공이 올해 3월이고 하다 보니 아직은 시험 단계에서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그 시범 준비 단계 형식으로 체계를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좀 더 체계가 잡힌 시스템으로 다양한 디자인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작업 공간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물건과 질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쇼핑을 여기서 해도 되겠다라는 뭐 멀티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죠. 뭐 스토어도 있고 아직은 근데 식당가는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식당가까지 들어오면 뭐 멀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 응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 인사가 없고 아직은 뭐 초기라서 그런지 뭐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에서 첫인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응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업적으로 이러한 그 판매 목적의 내용들이 아닌 예술 작품에 대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고객 서비스 응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터치 스크린으로 이 전체 그 구조물에 대해서 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었고요. 이런 거는 뭐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어떤 기관을 가도 또 이렇게 안내 서비스죠, 사실 그죠? 그렇죠. 네. 네.
여기도 음수대가 있었고 공간 쉬는 공간인데 이렇게 의자 몇 개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 아직 덜 된 작품인지 뭐 의자 열댓 개 갖다 놓고 쉬라고 하니까 뭐 10사람만 들어가면 100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쉼이 없고 좀 디자인 뭐 공간이라 그런지 뭐 화장실도 조금 감각적으로 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화장실에서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네. 이제 세면대 쪽에서 그 손을 씻을 때 이제 냉온수가 네, 되는지도 네. 이제 확인할 좀 필요가 있고요. 네, 냉온수는 나왔고요. 네네. 네. 쓰레기통도 보이고 음수대 사실 이렇게 음수대 있어도 물을 사 먹게 되지 음수대 시설을 이용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목이 말랐기 때문에 또 음수대에서 물을 마셨고 소화 전에 또 소화기 이렇게 설명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이거 보고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 있어도 사용 설명서가 또 똑바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용이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소화전 위치라든가 그리고 소화전 개수라든가 아주 지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또 안전성이 요즘에 또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조명 하나에 계단 내려가는 곳이 운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 계단이었어요. 이런 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조명 하나에 좀 그냥 평범한 계단에서 여기 디자인 공간이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땐 조금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네. 실제 어떤가요? 지금 뭐, 계단 내려가기에는 네, 발밑이라든가 불편함, 그런 거에 대한 네. 불편함 전혀 없었고요.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또 계단이 내려갈 때 굉장히 kamkam하고 껌껌해서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런 조명 하나로 좀 밝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또 디자인이고 많이 전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타버릴 수도 있으면은 정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 소화전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뭐 핸드메이드 샵이었고요. 또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잘 이용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묘자인지라 네, 액세서리 앞에서 구경을 했고요. 다 핸드메이드고 직접 안에서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고객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미리 막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핸드메이드다, 뭐 착용해봐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게 들어왔을 때 그 첫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인사.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뭐 일반 매장을 가서라도 일단 그 고객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오셨을 때 일단 미소가 좀 중요하고요. 미소에 대한 표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그리고 응대할 때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응대 친절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고객이 궁금해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의 정보 제공에 대한 정확성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면서 친절한 안내를 통한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다 구매하고 나가는 고객에게 이제 끝인사를 친절하게 마무리까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요 나왔을 때도 밖에 조형물도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색다르게 즐겁게 좀 관람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모습도 굉장히 색다르죠. 네. 네네. 네네. 네, 여기까지 VCR 화면 통해서 보셨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해서 VCR 화면 보시고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네, 기자님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잘된 점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잘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화전 위치에 이제 소화기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소화기 대수가 굉장히 많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잘된 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응대 서비스 개선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맞이 단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맞이, 응대, 마무리 단계 중에 맞이 단계에서 첫 인사하는 부분들이 거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밝은 표정에 미소를 띠면서 첫 인사를 응대하는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의 그 자리 이탈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이런 직원 태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직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잡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담소를 나누는 내용들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람객들이 안 보이는 직원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이렇게 가공을 하는 부분들도 VCR 영상에서 보여졌는데요. 청결에 대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작업 공간, 판매 공간인 겸 작업 공간으로 같이 쓰다 보면은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 가지가 잡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하는 데 있어서 영상을 보니까 좀 많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좀 구색을 맞춰서 진열을 좀 잘 한다라고 하면은 관광객들의 그 판매 매출에 좀 증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개선이 된다면 좀 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 네, 이번 시간 멀티문화공간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비스 실태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암행어사 출두는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들의 서비스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시민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중식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두였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